송은재TV 시작합니다. 휴일인데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될 것이냐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종준 경호처장입니다. 대통령 경호처장인 박종준이 실탄을 발포하라. 지금 몸싸움에서 밀려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 공수처에서 또다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 되면 실탄도 발포하라 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건 지금 추미애입니다. 민주당의 진상조사단장이다 라고 하면서 추미애가 이런 주장을 했고 경호처에서는 부인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이 집행을 막아야 한다. 그런데 최대한 이 충돌은 피해야 한다. 공포탄을 쏘고 실탄 발포하라 이런 명령은 내린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충돌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윤 대통령을 이 체포하는 부분은 분명히 경호처가 맡겠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참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공수처에서는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을 비롯해서 모두 지금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집행 방해다 이 이야기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150명입니다. 공수처장을 비롯해서 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했거나 이 집행에 지금 나서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또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체포영장 집행도 처음 있는 일이고 당연히 경호처에서 막아서는 것이고 또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공수처가 이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하는데 좀 도움을 달라, 지원을 해달라. 그래서 이 경호처에 명령을 내려달라, 권한대행으로서. 지금 이런 요청을 하는 이런 것도 이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호처 산하에 지금 있는 군부대와 경찰은 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는데 경호처를 돕지는 않겠다. 이 대통령 관저에 파견되어 있는 군부대와 경찰은 여기에서 빠지겠다라고 해서 그 부분은 이제 권한대행의 명령이 지켜지지 않았다. 항명이다. 이렇게까지 할 이야기는 아니고요. 지금 이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조정이 된 것이고 경호처만이 나서서 지금 막는다. 이제 경호처만이 나서서 이 공수처에 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다 보니까 뒤로 밀리게 된다. 그러니까 군부대나 경찰의 도움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후퇴를 하게 됐고 굉장히 격렬해졌다. 그 당시에도 박종준 처장이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막는다. 공포탄을 쏘고 실탄도 발포하라. 이걸 경호처장이 명령을 내렸다. 또 경호처장이 아니다. 그런 명령 내린 적이 없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희한한 일입니다. 경호처는 당연히 무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무력 충돌이 발생을 하면 공포탄을 쏘게 되고 실탄도 발포하게 될 겁니다. 따로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이 경호처의 수순대로 가게 되는 겁니다. 대통령을 지키는, 대통령에 대한 신변 보호의 순서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별도로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이 경호원들의 이 업무 순서입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명령을 내렸느냐, 내리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은 참 희한한 일입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박종준 경호처장의 이 태도입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를 받아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할 경우에 경호처는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이냐.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대통령의 신병을 지키겠다.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경호처에서 그 파견된 군부대나 경찰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경호처에서 이 윤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하면 무력 충돌 이외에는 그걸 각오하고
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기는 힘들 겁니다. 경호처에서 지켜낼 겁니다. 이제 뭐 경호처가 이렇게 지키겠다 결정을 한 이게 중요하다. 박종준, 윤 대통령에게는 박종준 경호처장이 있었다. 이 경찰대학을 뭐 수석 졸업을 하고 행정고시도 합격을 했고 뭐 이런 이야기들, 총선에 2번 출마도 했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두환 신군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권력을 잡는 과정,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를 하고 12.12 사태, 5.18 광주민주화운동, 이 과정에서 계엄이 있었고 이 광주민주화운동이 있었고, 저는 제 인생 뭐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세대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이 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겪었던 이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 그 다음에 5.18 여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또 기자 생활을 시작하면서 전두환 정부 시절의 그 언론 통폐합, 그 후유증도 겪었고 그걸 극복하는 언론의 자유가 만끽되는 뭐 그런 상황도 왔습니다. 이제 이 언론의 자유가 지금은 오히려 가짜 뉴스가 성행하는 또 뭐 이렇게까지 언론이 흘러가는 이 과정을 보게 됩니다. 전두환의 리더십, 그 당시의 민도, 그 당시에 우리 군의 상황, 전두환의 12.12 이런 뭐 계엄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느냐, 5.18이 어떻게 가능했느냐라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는데 실패입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믿은 것 같은데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재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내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실탄이 공급이 됐다, 또 체포조가 있었다, 국회를 장악하는 과정은 뭐 전 국민이 생중계로 봤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 계엄은 실패를 했다. 군에서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군, 경찰 모두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대통령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을 지금 자랑스럽게 공수처 수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군 상황, 우리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우리 국민들의 민도 뭐 45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이라고 하는 그 국방부 장관의 말을 믿고 이게 계엄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선포를 한 것일까? 그렇게 국무위원들이 모두 안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70년 이 쌓아온 대한민국의 발전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라고 사실 그렇게까지 반대를 하는데도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계엄을 선포했을까? 그러고 나서 실패하니까 윤 대통령은 또 그걸 가지고 실패한 걸 가지고 사실은 뭐 강력한 경고용에 불과했다. 계엄이 뭐 계엄으로 인해서 기본권이 제한된 것이 있느냐, 크게 달라진 것이 있느냐, 뭐 없었던 일로 하고 넘어가자, 뭐 이런 식의 주장까지 하는 걸 보면서 참 참담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김용현이나 뭐 지금 그 주변에 좀 능력이 없는, 능력도 없고 국회를 장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고 계엄을, 그 포고령도 엉터리 잘못된 겁니다. 그 포고령도 위헌입니다. 그 국회부터 들어가게 되는 것은 이제 윤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계엄 실패도 했고 그 뒤에 대처하는 것도 이 뭐 슬픈 코미디입니다. 참담합니다. 그런데 박종준이라는 경호처장이 그래도 있어서 윤 대통령에게 전두환 전 대통령의 리더십, 전두환 전 대통령의 그 계엄 5.18에 대해서 절대 찬성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전두환이라고 하는 이 리더십, 그 계엄이 물론 민도의 차이가 있지만 성공하게 된 것은 전두환의 그 리더십이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두환 개인적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아쉬움 2가지가 있습니다. 소위 남자다운 뭐 사나이 같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술자리에서나. 수천억의 돈을
불법 자금을 끌어모으고 또 뭐 그건 그때의 또 사정이었다라고, 그때의 정치 상황이었다. 이게 문제가 되면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과 구별이 되는 부분이죠. 이게 문제가 되면 다 반납을 하는, 국고로 반납을 하는 뭐 29만 원 밖에 없다라든지, 그 태도는 전두환 리더십, 전 대통령답지도 못하고 사나이답지도 못하고 뭐 오야봉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도 못하다. 또 하나는요, 그 5.18 광주에서의 발포입니다. 그 책임지는 부분. 결국은 이제 다 드러났습니다. 발포를 누가 명령을 했느냐.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뭐 이러나 저러나 모든 것을 떠나서 모두 자기가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그 돈 문제라든지 발포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책임을 회피하고 돈을 뺏기지 않으려고 그 마지막까지 몸부림을 치는 것은, 그걸 어떻게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 마침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계엄을 선포하는, 그 계엄을 선포하고 처절하게 실패하는 계엄에 대해서 이 제대로 된 헌법과 계엄법에 대한 연구도 없이 또 계엄군을 동원하는 부분이, 이게 대통령의 명령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별들과 그 사령관들과 경찰 모두 자신의 인사에서의 이득을 위해서 대통령 앞에서 모두 거짓말한 것 아닙니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모두 속인 것 아닙니까? 지금 뭐 실탄 부분이나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재판은 거쳐봐야겠지만, 참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박종준 경호처장이 하고 있는 이 판단이, 이게 뭐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라고 해서 경호처장은 그러면 무장해제를 해야 하느냐, 윤 대통령의 신병을 지키는 일을 포기해야 하느냐. 아니다. 그래도 대통령에 대한 신병은 지켜야 한다. 이게 소위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느냐 아니냐, 자신의 업무, 경호처법에 따른 업무를 한 것이냐, 뭐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경호처장이 자신의 일에 확신, 소신을 갖고 윤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충성을 하는 모습은 의미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박종준 한 사람 능력도 있고, 그래도 이게 옳으냐 그러냐 나중에 이제 따져보게 될 겁니다. 현재로서는 자기의 소신에 따른 결정을 해서 능력 있게 그런 부분을 지탱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윤 대통령 옆에 그래도 박종준이라고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그 뭐 계엄군 그 군 국방부 장관이나 군 지휘관들은 이건 뭐 자기 살기 위해서 지금 오히려 묻지도 않는 걸 다 이야기하는 참 참담한 이런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방송을 했고 어제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 탄핵 심리를 하는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 이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부분, 이 부분은 빼자, 철회를 하자. 그래서 헌법 위헌 부분만 다루자. 이 속도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또 이런 주장을 좀 받아들이는 것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건 편향된 자세다, 불공정하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요. 공수처도 지금 이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과정 편향된 것이다, 불공정하다. 제가 이 말씀을 지적을 연거푸 드리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잘 된 것이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부적절한 것이고 이 위헌 요소가 상당히 있습니다. 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 민주당이 주장하듯이 내란죄 부분을 다투지 말자라고 해서 내란 혐의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지금 뭐 김용현이나 이 많은 사람들 기소를 통해서 이건 이제 법원에서 재판정에서 내란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는 따지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불공정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민주당이 처음부터 이 위헌 요소,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부적절했다, 위헌이다라는 부분과 함께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 내란죄, 내란 혐의까지를 같이 들어서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도 했고 헌법재판소에 제소까지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한쪽을 이 혐의를 빼자, 이걸 철회를 하자라고 할 때는 그 철회에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런 부분을 챙겨야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모든 걸 결정하게 될 겁니다. 이걸 철회한다 하더라도 이 위헌 부분을 다룰 때도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심의를 하게 됩니다.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형법상의 이 유무죄 부분을 심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걸 이미 민주당에서 또 국회에서 이 헌법재판소에 소추를 할 때, 탄핵 소추를 할 때 중요한 내용으로 넣었다면 그렇게 쉽게 빼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빼더라도 지금에 있는 위헌 부분을 점검할 때도 충분히 시간을 갖고 심리를 해야 한다. 필요한 증인들도 불러야 한다. 라는 점을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태도가 잘못된 것이고, 민주당이 처음부터 판단을 잘못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 공수처,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 어떻게 1심 판결이 나온 2달이 지났는데 2달 만에 첫 재판, 23일 첫 재판을 열 수가 있느냐. 이건 서울고등법원에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대법원도 지금 이걸 챙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보면서 비상계엄이 어떻게 저렇게 참담하게 실패할 수 있느냐. 대통령의 계엄, 이 명령이 또 그 계엄을 가지고 이 대통령이 준비한 것이라든지 뭐 그 계엄이 있고 난 다음에 그걸 핑계를 대고 또 책임을 회피해 보려고 하는, 계엄이 뭐 별것 아니지 않느냐, 무슨 장난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45년 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제 인생을 거의 뭐 지배한 사건이었다. 그 전두환 신군부의 12.12, 5.18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전두환에게는 그 많은 충성하는 이 군인들, 장채동을 비롯해서 많은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의 그 돈 문제라든지 그 5.18의 그 발포 문제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태도는 참 참담하다. 개인적으로도 지금 윤 대통령의 그런 부분이 보이는 부분도 참담하다. 제가 그렇게 비교를 하고요. 그래도 박종준 경호처장이 소신에 따라서 이게 옳은지 그런지는 나중에 법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근데 자신의 소신이라면 이런 결정, 저는 경호처가 끝까지 윤 대통령의 신병을 지키는,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봤는데, 박종준 경호처장이 이런 결정을 내리고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한 것은 윤 대통령 개인으로 보나 또 윤석열 정부 또 우리의 이 대통령제 합리적인 국정 운영으로 보나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더 나아가서 최상목 권한대행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도 지금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풀지 말자. 공수처와 경호처가 합리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푸는 것이 맞다. 지금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데 경호처 산하에 지금 파견되어 있는 군부대와 경찰이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 좀 이걸 항명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 그건 이 권한대행도 인정을 한다. 지금 비상계엄부터 지금 부적절한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를 해야 되는 우리의 군, 우리의 민도가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이제 성숙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고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한동훈 대표에게처럼 배신자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한동훈이나 최상목이나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동훈이, 우리 상목이 그렇게 아꼈던 두 사람입니다. 그 두 사람이 모두 배신자가 되고 또 배신자에서 뒤집어져서 지금은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영장으로부터 지키고 있는 사람이 박종준 처장인데, 경호처장인데 사실은 최상목 권한대행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떤 결정을, 이건 저는 뭐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나 모두 박종준 처장의 이런 결정이나 모두 거의 이걸 재량권이라고 표현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결정을 해도 법과 상식에 있어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런 쪽이나 이런 쪽이나 다 결정을 할 수 있는 지금 재량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 대통령 경호처장이 지금 이 상황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니까 대통령의 신병 지키는 것은 포기하겠다라고 해서 크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하더라도 체포영장의 뭐 적법, 불법 여부를 떠나서 대통령에 대한 신병은 경호처장이 어떤 경우에도 지키겠다. 이 결정도 지금으로서는 틀렸다라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제 선택의 길에서 박종준 경호처장, 최상목 권한대행이 보이고 있는 것이 그래도 윤석열 정부의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의미 있는 화제거리 하나는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짚어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